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의 국힘으로 향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황당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경제 발전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한동훈은 이렇게 밝혔지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이나 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장에 대파를 왜 못 가지고 가게 하냐고요? 그렇죠?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서병수, 박성원과 함께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물가를 더 잘 잡았어야 했고 더 노력했어야 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할 겁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게 할 겁니다. 직접 챙겨서 여러분의 물가 고통 받으시게 비시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자, 윤석열 정권의 경제무능, 민생무능이 875원이라는 대파 가격으로 폭발했고 그것이 국민의 제1의 정치활동인 투표로서 표출이 된 것을 두고서 법카니 여배우니 표창장으로 대꾸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수준이 아닙니까? 자, 소름 돋게도 윤석열의 부산 투표가 또 대파로 연결되었지요.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산 명지는 대파가 유명합니다. 1923년 설립된 명지초등학교 마크에 대파가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굳이 부산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에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조국이 같은 곳에 가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떤 식으로든 대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신비롭습니다. 대파로 윤석열을 대파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라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민심의 분노를 윤석열과 한동훈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의 장해찬은 기름통을 들고 불길로 뛰어드는 형국이지요. 장해찬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산을 향한 진심, 윤석열 대통령과 장해찬이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제 부산대병원에서 신축병동 건설 7천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산대 병원장님의 요청에 화답한 것입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필수 의료 강화 특별회계 조성을 지시했기에 준비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해찬이 국회로 들어가 부산대 신축 병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부산대병원에 닥터 헬기를 지원하는 공약을 공보물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대병원을 뒤로 하고 날아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낼 수 없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부산대병원을 세계적인 지역 거점 의료센터로 만드는 일, 장해찬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선택은 장해찬입니다. 장해찬 찍으면 장해찬 됩니다. 라고 밝혔으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장해찬 화이팅이다 이겁니다. 양문석의 경쟁 상대인 부산 엑스포 유치 총괄자였던 장성민도 부산의 국힘에 핵폭탄을 날렸지요. 부산 엑스포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엑스포 실무 최고 담당자였던 장성민 당시 기획관, 대통령실 기획관. 저는 이 외교관계가 얼마만큼 어그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하고 싶지만 전날까지 바짝 따라붙었다. 결과를 까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119, 대한민국 29. 이 책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실 엑스포는 한국 외교의 변방을
확장시켜 놓은 세계 무대로 올려놓은 매우 유익한 민관이 단일팀을 이룬 코리아 원팀 외교로서 주 파리 이 대사들이 전부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엑스포 유치를 방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딱 한 나라였습니다. 한 개 국가가 어느 나라였냐? 한국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1년 동안 사우디보다도 늦게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의 외교를 29석으로 확보했지만 막판에는 거의 따라잡다시피 해서 프랑스 르몽드지 아닌 르피가로가 사실상 2차 가면 한국이 이긴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상대 국가가 140조를 일주일 사이에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오일머니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성공 못 시킨 것은 저희들의 한계였지만 그걸 통해서 K-팝 등등 한국의 위대한 종합국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확보했고 지금 부산에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결국 이런 국힘의 수준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유시민 작가의 의견을 보면 알지요. 103에서 105가 됐어. 네. 그리고 범야권이 195가 돼요. 그런데도 2개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진짜로? 그럼요. 아직도 그들을 몰라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까요? 승리를 선언하죠. 유시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인기 없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우리 여당이 선거를 했다 이렇게 자랑하겠죠. 투표용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요. 이 투표용지라는 것은 정말 인류가 문명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권리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평하는 비평가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정치를 냉소적으로 말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한동훈 씨가 조금 가끔씩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크기로 투표를 할 때가 되면 그래도 제일 괜찮은 대안을 찾아서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이것은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내가 쏘고 싶은 것으로 쏘아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투표를 하셨으면 하는.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감탄이 절로 나는 이재명 대표의 명연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결정합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하면 그 외면하는 목만큼이 바로 악의적인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는 목만큼을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차지합니다. 그게 바로 1인 1표의 민주국가임에도 이 권력은 언제나 다수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기득권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